차들은 다 드시고 계시죠? 천천히 차 드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좀 도움을 주실 분이 필요한데, 대화의 물꼬를 들고. 잠시 우리 가만히 있어 볼까요? 편안하게 자세를 고칠 필요 없고요. 그냥 등받이에 편하게 기댄 채로. 예,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의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은 항상 함께 하니까, 나랑 항상 함께 거의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나랑 함께하는 게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앵커, 닻으로 바로 지금 여기 머무르는 하나의 닷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 몸을 의식할 수 있거든요. 눈 감지 않으셔도 돼요. 감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눈 뜬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신체 특정 부위나 아니면 뭉뚱그려서 자기 신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몸을 느끼기 때문에 몸이 있다고 여기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 몸이 바로 나다라고 이 자기랑 몸을 동일시해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을 의식해 보면 의식되는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미묘한 건데, 의식되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되는 몸보다 훨씬 광활한 거, 한계 없는 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의 느낌처럼 하나의 느낌으로 포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모른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건 이름이 없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00% 이것을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경험해야 된다면 하나의 대상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경험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의 느낌은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신체 감각, 엉덩이,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이나 팔걸이에 닿아 있는 팔의 느낌,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의식돼요. 결국 몸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의식되는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의식되는 경험이고, 거기 보면은 아무 노력 없이 그 몸을 의식하고 있는 활짝 열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굳이 말로 하자면 투명한 의식이 있어요. 투명한 의식. 이걸 자각, 어웨어니스라고도 해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알미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투명한 어웨어니스. 여기서 투명하다는 건 뭐냐면 동양식 표현은 공적하다예요. 텅 비고 고요하다. 서양식 표현은 트랜스페런트예요. 투명하다. 왜냐면 어떤 특정 대상으로서 포착이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우리 끝없는 생각의 흐름이 자꾸 지나거든요. 이 생각의 간섭, 예? 또는 느낌의 흐름, 감정의 흐름, 생각의 흐름에 간섭받지 않고, 그래서 잠시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 찻소리, 빗소리, 자기 몸의 감각, 이것이 한 덩어리인 이 공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져요. 경험돼요. 의식의 대상으로서. 근데 여기 그런 경험되는 의식의 내용물과는 아무 상관없는 투명한 그런 의식이 있어요. 단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뿐이고, 왜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존재의 대상들은 뭐냐면 이 투명한 의식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 몸. 지금 사람들은 몸이 형상이 있고 느낌이 있으니까 공간적으로 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그냥 그 몸을 의식하는 의식 속에 제 몸이 있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공기 중에 내 몸이 있는 것과 같아요. 공기 속에 사방이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허공 가운데 몸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허공은 물리적인 그런 허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의식하는 허공이에요. 의식하는 허공이 하나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의 변형이에요. 의식이 변형된 것일 뿐이에요. 그게 느낌이거든요. 의식의 변형이.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 의식을 하나의 대상으로 포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전등 가지고 지금 불을 밝히잖아요. 전등 드러나 있는 모든 지금 형상들, 빛깔과 모양을 가진 모든 대상들은 이 전등 불빛에 의해서 전등 불빛 안에서만 존재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전부 이 전등 불빛의 반사예요. 반영이에요, 반영. 근데 지금 이 비추고 있는 전등 불빛을 다시 비출 수 없어요. 이게 유일한 광원이거든요. 우리 의식도 지금 이 방안을 밝히고 있는 빛 전체가 실제로는 우리 의식이에요. 우리 의식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의 빛에 비춰진 대상들이 여러 가지 삼라만상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 의식을 다시 비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광원은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알 수가 없어요. 그 공부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느꼈습니다. 하는데 그 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나가 이 빛에 의해서 드러난 대상이야. 대상이 이걸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뭘 알았다 체험했다면 또 다른 허망한 대상인 거예요. 이 의식 속에. 지금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뭐가 있는지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는 몸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몸의 감각은 날이 굳으면 몸이 쑤시기도 하고 뭐 주말 같을 때 뭐 푹 자고 일어나서 몸이 가뿐하기도 하고 몸의 감각은 수시로 변하는데 그러한 변화하는 몸의 감각을 그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요거거든요. 요건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하고 몇 차례 다시 분별에 들어가면 이게 희미해져요. 생각하면 희미해지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꾸 여기에 조율시켜 주는 거라. 자꾸 이걸 환기해주고 거듭거듭 확인하게 하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진짜 내가 공기 속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각돼야지 이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현상, 의식의 대상들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부터 그 힘이 이 의식 자체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 분별 판단 때문에 저쪽에 힘이 있는 줄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나 사건의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착각해서 거기에 끄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끄달림조차 자기 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쉬고 가만히 있으면 일체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돼요. 거기에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습관이 들었던 이렇게 나를 따로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상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구조에서 자꾸 이제 벗어나는 경험을 계속 거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갈수록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더 이상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덩어리를 이룬 거고, 둘이 없는 거고, 완벽한 비이원성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소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공허한 메아리밖에 내면에서 자기 생각이 일으키는 갈망, 가래 같은 것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면 그것이 울려 퍼지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지거든요. 그것이 울려 퍼지는 공간이 이게 나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한번 자각하는 거. 아, 이거구나. 그것이 이제 공부의 시작이고, 그리고 결국엔 공부의 끝이에요. 그게 이것뿐이구나. 결국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뭐 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그 분리의 감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리의 감각조차도 뭐냐면 이 속에 있거든. 이 전일성 속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운전하고 오는 내내 오늘 차가 많이 밀려갖고 1시간 넘게 걸렸는데 내 오면서 자각이 조금씩 되면서 열기운이 확 이렇게 일어나면서 자꾸 울컥울컥 제가 울음이 네. 눈물이 나올 것처럼 자꾸 울컥거리는 거예요. 그 자각되는 순간마다. 그래 여기 앉아서 지금 앉아있으니까 몸이 열이 나는 줄 알았는데 네. 이쪽으로 열이 나는 것 같은 예. 느낌이 지금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울컥거리네. 우리가 나무나 돌멩이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변화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기질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 신체 감각적이거나 정서적인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게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종교적 경험 같은 그런 경험들이 의식의 변화에 따른 부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비가 내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보면 차가운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지금 서로 만났을 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의식이 변화할 때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맺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풀려나갈 때 그거에 신체 감각적으로 그래서 어떤 에너지 현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그 격렬한 어떤 반응들 대부분 보면 눈물이 솟는 경우가 많고 지복감이나 황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또는 아니면 어떤 해방감이나 아주 통쾌함을 느껴서 울거나 웃거든요. 그런 식이.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깔깔 웃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을 쏟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반응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이 비도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 허공은 가만히 있어요. 쨍쨍하게 맑을 때나 이렇게 막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나 허공은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허공 속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태, 어떤 특정한 어떤 의식의 내용물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가 긍정되는 거예요. 근데 일체가 긍정되는 동시에 일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법도 버리지 않고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 동양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한 법도, 하나의 현상도 버리지 않는다. 일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 그거 취하면 나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있는 이대로인 거예요. 이거는 자아에게는 사형선고예요. 네가 할 일이 없다. 자아는 행위자거든요. 신구의, 업지는 자. 몸과 마음과 뜻으로 끊임없이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팽이는 계속 채찍질해서 돌려야지만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무생물인데 자기는 실제로는 자기가 도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떤 인연 조건에 의해서 마치 회전하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듯. 그러니까 걔는 넘어지면 정지하는 순간 자기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10분만 명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요. 10분도 제대로 못 있어요. 근데 평소 때는 이렇게 저희 실수가 잘 돌아가지지 않고 그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대면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집에서 보면 듣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면하는 거하고 차이를 좀 못 느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둔한 편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저번 차관 때, 그 저번 차관 때 쌤이 저보고 조금 이렇게 지적 비슷한 걸 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그게 굉장한 어떤 부분이 저한테 그게 뭔가 이렇게 좀 이래 실수를 돌아보는데 계기가 조금 돼. 참 좀 저는 영적인 부분이 조금 둔한 아니에요. 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건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 에고는 우리의 분별된 자아의식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야만 자기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생각하면.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 불어오는 바람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공부한 이 부분이 너무 세월이 오래돼갖고 너무 이렇게 좀 감각이 조금 둔해진. 아니.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반성하지 마세요. 예, 예. 그게,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하고 돌아보지는 것하고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조심해야 될 말이지만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완벽해요. 근데 그날 아무도 안 왔어갖고 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그거를 듣고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잠을 딱 자고 새벽에 딱 일났는데 그 부분이 딱 돌아가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지속해 주니까 그게 조금씩 그런 것 같은 네. 느낌이 제가 잘못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각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각자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서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을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들을 때는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솔직한 심정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지 이 존재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존재는 나의 존재도 아니고 보살님의 존재도 아니고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혼자 자기 집에서 있을 땐 잘 안 되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익숙한 일상적인 우리의 관심거리로 의식이 분열돼 있어요. 흩어져 버려요. 산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그냥 집안에 혼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선명하게 왜 여기에만 관심 있고 다른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의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에너지장이 증폭되는 거예요.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강하게 이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법회고 쌌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모든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이런 종교적인 집회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침묵 속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의 그 예배 방식이 그거야. 아무 말 않고 침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그 퀘이커라는 게 몸을 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저 무당들도 저 대나무 붙잡고 떨잖아요. 이 떨림이 기본적인 종교적인 체험이에요. 예? 진동이야말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스스로 진동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진동 주파수들이 다 다를 뿐이지. 떨고 이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입을 열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 사목이 없어요. 이끄는 자가 없어. 그냥 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 공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주로 입을 열어서 마치 누구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가리키는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 존재가 처음이자 끝이에요. 시작도 이것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기에 더 가까이 여기서 더 가까이란 건 뭐냐면 생각만 자기가 분리돼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로 녹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이거 하나만. 그러면서도 분명히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전하고 일상이 똑같이 돌아가지만 거기에 다만 속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의 무상함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저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가벼운 것도 이렇게 내놓을 때 하고 그냥 제가 갖고 있을 때가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내놨을 때 그게 확연하게 조금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쌤한테 어쨌든 조금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조금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제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공부한 사람이 이제 공부 와중에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봐야 돼요. 뭔가를 구하고 있다면 아직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함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대로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연의 상태.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숱한 인생의 경험 때문에 조건화된 것들로 가리워져 있어요, 본성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조건화가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데 거기서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속에 모든 것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고가 제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함이 없는 거예요. 에고는 진짜 행위처럼 계속 돌아야만 존재하는 건데 자기가 계속 행위를 해야만 존재하는 듯 느껴지는데 갑자기 추구해야 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고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반작용이 뭐냐면 그런 무력감이나 우울감이나 그런 어떤 공포나 불안감을 일으켜요. 그럼으로써 또 행위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 없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서 제가 떠들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는 듣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듣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충전하는 거예요. 이걸. 거기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 분별하고 생각으로 막 따지던 습관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기 와서 그 습관을 쉬어가고 그게 거듭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되면 생각은 이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변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순간 문득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해되는 그런 열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평생 이 속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특정 그날 어떻게 이것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있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한번 자각하면 내가 이걸 몰랐던 그 순간에도 늘 자각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듯한 그런 기분이 돼요. 하면서 그래 이거였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을 추구하던 마음 때문에 몇 년은 헤매요. 몇 년은. 그래 오늘 낮에 동생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어요. 네. 진짜 좀 이렇게 원성을 좀 높이면서 다투었는데 그 다툼 속에서도 제가 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거 아무 네. 일 없다는 그게 이렇게 오늘 막 화가 나는데도 그 화나는 속에서 그런 어떤 공간이 좀 마련돼 있다는 아무 일 없다는 이게 확연하게 와서 사실은 오늘 그 일 있고 나서 진짜 돌아서는데 아무 그게 없으면서 정말 조금 안으로 기쁘다는 생각이.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돼요. 예. 희열 이런 것들은 그건 변화예요. 변화. 예. 변화한 것은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온전히 동일시되면 안 돼요. 좋구나. 예. 그게 뭐냐면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판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것마저도 알아차려야 돼요. 하도 이걸 많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래서 이제 그리 좋을 때도 이거 좋아하고 있구나를. 이게 결국 도착지가 뭐냐면 물에 비유하면은 저 강원도 산골 어디서 조그만 샘에서 퐁퐁퐁퐁퐁 하면서 졸졸졸졸졸 우릉우릉 뭐 좌우지간 상류 지역에서 물은 소리가 나요. 근데 바다 가까이 왔을 때 제가
부산 사람들 잘 아는데 화명동 옆에 낙동강이 있거든요. 엄청 넓어요. 강폭만 한 500m? 4, 500m 될 거예요. 엄청 넓어요. 근데 거기 물 흐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서 비만 와도 여기 개골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시끌시끌한데 그 어마무시한 물이 흘러가는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런 것처럼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담담해지는 게 선정이라고. 그냥 이 담담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작업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어떤 공간이 확보되었다. 이걸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자, 목격자의 자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경험되는 내용물을 하고 여전히 분리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이거여야 돼요. 그래도 그 꿈이라는 게 이래서 꿈이라는구나 이런 게 조금 잘하게 됐어요. 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현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그 현실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상한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현실감을 갖는 거예요.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의 현실감은 뭐냐면 꿈꾸는 그 순간에 그 마음, 이 의식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 대상들이 가졌던 그 현실의 그 나를 끌어당겼던 그 현실의 힘이 이것 자체로 그냥 뭐라 그럴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굳건한 실체로서 대상이 힘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자체. 이게 왜 맛이 없냐면요. 이거는 실제로는 이게 유일한 말 못하겠다.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말로 하자면 에너지예요. 근데 어디에도 집중되지 않은 에너지는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막 분노라든지 어떤 감정 있잖아요. 자기의 육체 감각 같은 것들은 여기에 뭔가 잠시 여기에 우리 산 같은데 먹구름이 넘어가지 못하고 뭉쳐 있으면 실체처럼 보이잖아요. 산을 뒤덮고 있는 구름같이. 그런 것처럼 뭉쳐있는 에너지들은 마치 그게 스스로 존재감을 갖는 것처럼 우리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는 나라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게 되면.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쉬어진다는 게 뭐냐면 그 에너지들이 예를 들면 구름은 허공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허공은 구름 같은 모양이나 그런 무게감이 없어요. 근데 그 허공에서 생겨난 구름은 반드시 허공으로 돌아갑니다. 딴 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허공 전체로 퍼져나가면 이게 마치 아무런 무게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삶인 거예요. 가벼운 삶. 근데 생각을 하거나 몸에 집착하게 되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단단한 실체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고통의 느낌이에요. 뭔가가 우리가 보통 감정적으로 신체 감각적으로 자기 감정을 느낄 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할 때 가슴 한 구석에 바위 덩어리가 들어선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굳어있는 실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응축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통한다. 막힘없이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몰입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 가운데 플로우란 말을 써요. 흐름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우리 저 채취현 무슨 비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부터 도가 있었으니 그 풍류라고 바람이 흔들어. 이 플로우를 말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렇게 흘러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장애 없이 막힘 없이 대하가 소리 없이 흐르는 것도 뭐냐면 개울들처럼 바위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큰 낙동강물 하구에 보면 아무것도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큰 물이 지나가는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에서 우리가 몸에 집착하거나 감정이나 느낌에 집착하면 거기에 이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 부딪혀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면 감각과 감정 생각이거든요. 어떤 인연에 부딪혀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나온 리액션이란 말이에요. 리액션. 근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부딪혀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물소리 같은 게
분명히 들리지만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소리란 건 인연 따라 소리란 인연이 펼쳐진 거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면 물소리를 떠받치고 있는 자기는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침묵이라고, 그 고요함이라고. 그 우리 의식은 이렇게 투명하고 고요한 채로, 그래서 늘 선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상본연산매라고. 이 무상본연산매가 바로 늘 밝아 있는 지혜,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예? 아무 노력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도 마음 두지 않으면 이 전체 공간이 알아차림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동생하고 우리 다투면서 제가 자꾸 있는 그대로 듣고 싶더라고요. 내 안에서는. 예? 있는 그대로를 듣고 싶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가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안 그러고 있더라고요. 같이 막 하면서. 그런데도 그 안에서 이래서 뭔가가 조금 이래.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그거와 다르게 내 안에서는 막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하고 있더라. 그게 이제 예. 이것을 이제 이걸 지킨다고 말하는 게 그런데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의 갈등이나 대립 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뭘로 설명하죠? 저는 그냥 눈길을 딴 데 줘요. 거기에 가만히 있는. 아니 그래 제가 그렇게 막 격려를 할 때 어디를 딱 보고 5분을 갖다가 제가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하면서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늘 그런 거를 느끼게. 그래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엉덩이 쪽으로 그런 거를 자꾸 제가 조금 하려고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예. 그냥 뭐 어떻게 말로 설명? 그냥 눈앞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예. 눈앞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예.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해결돼요. 예, 그런 이제 왜냐면 습관이 문제라고 하는 현상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인연 조건으로 이 순간에 그냥 끝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필 규정이란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든 바르게 해결돼요. 예.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생각이 과거와 미래를 예측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그 일에 끼어든 간섭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 다다다 하고 나서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걸 조금 보통 하고 나서 또 오늘 또 이랬네 하고 쏘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이제 사람들마다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예.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 일상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막 이런 상황에 이렇고 저런 상황에 저렇고, 그런 것은 저는 이런 표현 어떻게 좀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마다 좀 다를 텐데, 그런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그런 공부란 건 없어요. 예.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일체 상황에 모두 옳아요. 그러면서 일체 상황에 모두 틀렸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마음을 쥐어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 같이 끄달려서 거기서 막 얽히고 설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맡기는 거예요. 예.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면, 그게 우리 논쟁 같은 것도 결국에 뭐냐면 에고의식이거든요. 모든 에고는 내가 옳다예요.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경우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애군 줄 알겠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옳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기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판단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굳이 그 일종의
이 방편이란 방편이 그걸 내려놔. 그게 뭐냐면 방해라 이거예요. 그냥 흐름에 맡겨라 이거예요. 근데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 공부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우리의 불만족이나 우리의 고통은 삶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죠. 일종의 이걸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오해할라. 아니.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 봐 그래요. 저는 기독교 엄청 좋아해요. 제 어린 시절에 제 종교적 심성은 그 성당 다니면서 성경책 보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이 이원성이 나와 신을 둘로 그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성을 허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그게 이 신비는 뭐냐면 일체성과 개체성이 아무런 모순 없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는 전체이면서도 부분이고 부분이면서 전체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거든요. 뭔 얘기가 들리지? 삶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가 이렇게 막 군중 속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밑에서 저 발 밑에서 자기 옷을 잡는 걸 잡았겠어. 그래 누가 나를 만졌느냐니까 어떤 여인이 일어나서 자기가 만졌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집에 누가 죽어가는데 선생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무슨 부흥에 치병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도는 불교에서도 우리 범어서 방장 지유 스님이 맨날 이거 깨달으면 신성취다. 믿음의 성취다. 믿음을 성취하는 거다. 왜냐면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불만족은 뭡니까? 삶의 상황을 못 믿어요. 이건 아니야. 아무리 공부해보고 도가 트였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 그게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그게 아직 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입 닥치고 공부하면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삶에 완전히 순복해야 돼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서도 결국엔 순복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불교 가르침에도 항복기심, 금강경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항복하냐. 결국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걸 개인주의적이고 에고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자기 포기, 자아 포기, 무력 내지는 막 그런 걸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나의 의지와 욕망,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는 이 삶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이 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삶이 주는 선물, 그게 프레젠트거든요. 현재의 현재. 현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일지라도 뭔가 이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 데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나라는 개인이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더 큰 신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 일이 어떤 인연으로 어떤 과보로 이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똑같은 인연인데도 받아들이는 반응 양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삶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한성, 자기가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란 것을 의식하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신분열이에요. 자기가 분열돼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남이 괴롭히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 분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분노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하려고 하지만 어리석은 게 뭐냐면 분노를 일으키는 몸과 마음부터 먼저 다쳐야 돼요. 불로 자신이 불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으면 자기부터 화상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고집,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착각이요. 제일 밑바닥에 뭐냐, 무명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의 대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시 우리 몸을 의식하는 상태로 돌아가 보면 지금 몸이 의식되는 이 순간, 몸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은 되게 협소해요. 지금 이 순간 내 시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몸은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내 시야 전체는 훨씬 광활하거든요. 근데 이 시야 전체가 알아차림, 알무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의식 자체예요. 이게 마치 이 방안이 이 빛 하나로, 이 방안의 유일한 광원은 저 형광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에 있는 모든 빛깔과 모양은 저 형광등의 현현이에요. 빛이라 모든 것이 일체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빛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허공이 그 빛 자체로 그냥 충만해 있는 거고 대상이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빛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을 머금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 속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빠져나간들 빛의 입장에서는 증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과 소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생성과 소멸은 이 빛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생각하는 자아의 입장에서만 심각한 거고 좀 더 우리가 의식이 확장되면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좋은 일은 그저 좋은 일일 뿐이고 나쁜 일은 그저 나쁜 일이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좋고 나쁨이란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언제나 이대로인 거예요. 그게 여유한 삶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고통이나 공부하는 와중에는 이 부조화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뭔가 부조화해.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이게 의식의 성숙이라고 될까, 의식의 진화라고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아요. 때 되면 싹이 트고, 비 맞고 햇빛 쪼이면서 나뭇가지에서 꽃이라고 하는 변형이 일어나듯이 우리 의식에서도 이 분별의식, 끝없는 생각과 이 끊임없는 그 분별 망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그 밑에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움터서 스스로를 자기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각할 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의식의 개화라고 깨달음. 그리고 일정 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근원을 또 돌아가고 그건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생각을 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쉬워져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비워진 만큼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점점점 생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공간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 나름대로 느낌이 있다니까. 그게 일종의 비밀 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으면서 생각의 잡음, 생각의 소음 때문에 생각의 간섭 때문에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어떤 행복한 순간이나 어떤 자기도 의도치 않았던 어떤 순간에 마치 먹구름 사이로 한 줄 햇빛 보듯이 문득 색다른 경험을 하지만 그건 이내 다
다시 다가오는 다른 생각 속에 묻혀버리고 또 까먹고 또 망상하게 돼요. 근데 그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뭔가 여기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감을 갖고 이걸 찾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찾게 돼요. 완전히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안 그러면 공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에요. 시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알긴 알겠는데요. 하지만 근데 그러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의무는 사라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 침묵하라고 합니다. 침묵하게 된다. 침묵하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순간 더 이것이 명확하게 자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입을 열 때마다 제가 겪게 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 이건 뭐냐면 입 열기 전엔 분명했는데 입 연 순간 이 분명함이 손상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실을 전혀 엉뚱한 의식의 내용물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의식이 만들어낸 그 미로 있잖아요. 그 미로 속에 같이 그 미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 미로 속에 같이 저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웬만큼 공부가 익숙해지지 않고서는 너무 섣불리 나서다간 자기도 다시 미혹에 빠진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건 마치 독을 다루는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깨달은 일이요. 네. 다시 생각과 말을 써야 되는데 생각과 말에 다시 중독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독극물을 취급하는 상점에 취급한 점원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기가 목숨을 잃어요. 네. 그런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수단이 대중적으로는 많은 왜냐면 사람들은 처음에 말과 생각으로 이걸 접근하기 때문에 말과 생각이 처음엔 필요해요. 근데 결국에는 말과 생각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여전히 개념의 저치나 이론의 저치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말끔하게 이제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그것이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말끔하게 살려면 공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개념, 이론, 아르마리가 점유하고 있던 그 공간 그러면 부분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 화두 의정 상태, 의심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말로 억지로 설명하자면 깨어 있는데 생각은 없는 상태. 가장 그 비근한 예가 저는 운전할 줄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 비유를 썼을 때 저 말이 맞다라는 게 뭐냐면 그 기어 중립 상태. 엔진은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로 가지 않고 중립해서 공회전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연에 따라 반응해서 전진하든 부진하든 좌회전하든 우회전하든 할 수 있는 상태. 중립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성성적적이거든요. 성성하게 깨어있는데 적적하게 어떤 대상에도 의식의 내용물이 없어. 텅 비어져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평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대상에 주의가 팔리지 않은 상태. 그게 깨어있는 상태. 알아차림의 상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상태. 그냥 저절로 누구야 하면 고개 휙 돌리는 그 상태. 무심하면서도 깨어있는 상태. 그게 참 처음에는 구분하고 이걸 처음부터 이것을 선명하게 보기는 제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선입견,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걸 이 공간을 쓰레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똑같아요.
이 공간은 쓰레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채워내기 전까지는 이 공간의 존재를 잘 의식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비워지고 나면 아 이거 본래 비어있던 자리구나.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 이제 다시 뭐가 들어차도 이게 부정불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릴 수가 없어요, 공간을. 다른 차를 좀 내볼까요? 조만간 제가 아예 공부 모임을 접는다 소리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상당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그리고 대중적인 모임은 이제 안 해볼까 생각도 해요. 그냥 원하시는 분, 진짜 목마르신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들이랑 잠깐만 시간을 내볼까. 외국산 이상한 건강을 빨리 회복하세요. 그거 막 무릎에 뭐 이렇게 보조장치 이런 거 없나요? 지지해주고 잡아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사고요. 약도 좀 적극적으로 먹어보고. 식품적으로. 예, 예. 호감은 식품도 중요한데 그 연골이 아예 없어요. 한쪽이 아예 없어요. 옆에 무릎 주위에 인대나 이런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상당히 이건 자연스럽게 자각이 되고, 결국 이게 무한히 퍼져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너무 이게 자연스럽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아까 비유처럼 이 방에 존재하는 유일한 광원이듯이, 이 의식이야말로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에너지고 유일한 힘이에요. 이게 대기대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게, 예를 들면 작게 뭐 생각해서 이걸 돌멩이 하나 옮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생명과 전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거대한 작용이 바로 이것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공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이면 천차만별의 분별을 일으키지만, 이것이 그 분별을 쉬게 되면 이것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인데, 그게 그냥 온전히 자기 상태로 가만히 있을 때 그게 큰 휴식의 상태거든요. 생각은 없지만 깨어있는 상태. 그게 일종의 이제 도가 쪽으로 오면 생명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거예요. 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 목적으로 이 공부를 이제 이용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쉬어진 상태, 그러면서도 강렬하게 살아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자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일종의 바디 스캔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 몸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지금 이 순간 이 건강한 상태거든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는, 이거는 늘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건강한 상태예요. 이것으로 자기의 이제 신체 부분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치유가. 결국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이나 그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그 걱정 있잖아요. 불안. 그게 심리적인 고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육체적 고통을 더 배가시키고 증폭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힘들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뭔가 가벼움, 편안함, 자유로움이, 해방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면 육체적 고통도 거기에 부과되어 있던 것들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몸도 공부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이렇게, 개정의 사막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개라고 하는 것이 이 생활을 이제 엿법하게 공부하기에 편안하게 생활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 과식, 과음이나 여러 가지 과한 행동들은 어떤 탐욕이나 어떤 그런 집착 때문에, 자기를 몸과 동일시하거나 어떤 감정 상태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자아의식은 만족을 모르는 거거든요. 더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적절하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집착이나 착각에서 벗어나면 이 공부에 불필요한 행동이나 불필요한 어떤 그런 소유나 음식이나 이런 그런 기호품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게 줄어들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마다 이제 부수적인 건강법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 군산가 선생님은 엄청 걸으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저보고 배 나왔다고 맨날 뭐라 하셨는데, 그분은 3끼 밥만 드셨고 반찬도 별로 안 드셨어요. 혼자 돕고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뭐 91세까지 병 하나 안 앓으시고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저한테 감기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감기가 걸리면 몸이 어떻게 되냐고. 겨울철에도 구두 꺾어 신고 맨발로 늘 범일동 현대백화점 그릇 구경하러 막 걸어 다니시고 산 강아지 데리고 산 산책 보시고. 이 바디 스캔을 해요. 예. 하는데 전에는 어땠냐면 이 바디 스캔을 꼭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틀을 정해놨었어요. 제가 뭐 하루에 뭐 한 번을 한다, 두 번을 한다, 또 뭐 100일 동안 한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했었는데 이 선생님한테 저번에 여쭤봤더니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자. 이렇게 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워낙 거기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 좀 보면 아까도 이야기하겠지만 두 번 하는 날도 있고 한 번도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혁지를 끌고 가지는 않는데 그걸 하면 굉장히 많이 이완되고 다리 통증도 무릎 통증이 많이 없고 그 무릎 주변에 인대를 강화시켜서 연골이 그 없을 때 좀 지지하는 그 태극권에 보면 그 아마 관절염 태극권이라고 이렇게 하면 예 그래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 아주 단순한 동작으로 한 송가나 무가 태극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보통 일반 체육관에서는 하시는 분이 없고, 근데 그냥 양가나 보통 대중적인 태극권도 그게 관절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돼요. 특히 파킨슨병이나 이런 거 그 예방하는데도. 왜냐면 태극권이 움직이는 선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그냥 알아차림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자기 동작을 자기가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으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난다는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금 이 순간에 건전하게 해주는 좋은 방편이에요. 그러면서 건강도 자연스럽게. 거기서는 의식적인 호흡이나 그런 걸 안 해요. 자연호흡 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동작과 호흡이 일치되는 순간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명상 상태인데 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80 이상 되신 분도 할 수 있는 운동이 힘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힘을 빼야지 돼요.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생각을 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떠받치고 있는 생각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식적인 힘을 빼버리면 자연스러운 생명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몸을 움직이는 거 힘을 빼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그런 거 한다고. 몸이 움직이는 거? 그거는 이제 혹시 그 하나 그거 아니야. 왜 당무? 근데 그때 당무가 잘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려고 앉아서 그냥 몸에 집중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잘 당무가 나와요. 근데 이 동작이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작을 멈춰보면은 내 의도로 움직이나 그래서 한번 멈춰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 몸이 저절로 가져요. 그러는데 이상하게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미처 알기도 전에 내 몸에 필요한 부분으로 이게 힘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거 하고 나면은 좀 시원한 느낌이 좀
해보셨어요? 네. 요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요가 할 때 몸에 그냥 몸에 그 집중하고 운동할 때 예. 요가 할 때야 좀 되게 힘들거든요. 좀 버티고 있는 거 하는데 그런 거 할 때도 그냥 몸에다가 집중하고 그런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쉬는 하나의 닻으로 몸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제일 간편한 거니까 늘 휴대하는 게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몸에 일어나는 에너지 현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에 이제 가리게 되면은 이 좌우지간 신경이 쓰이면 안 돼. 신경이 쓰이면 공부에 방해가 돼. 이거는 가장 자연스럽고 담담한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다 안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마치 뭐라고 하냐면 물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서 물을 얻는다 잃는다 이런 소리가 안 되는 거죠. 전체가 물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희론의 정멸이라는 거예요. 딱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분명한데 그럼 일부 굳이 명상 같은 것도 할 필요 예, 명상은 일부러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꾸 뭔가를 따로 두게 돼요. 그냥 시간 날 때 자연스럽게 그냥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자세를 잡을 필요도 없고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명상은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면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뭐 집중하지 않고 집중. 그냥 제 알아차림으로 또 명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알아차림이에요. 그 선의 역사에 보면 제가 가끔 조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임재종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그 선의 안목을 가진 게 조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본연 이대로고 그 조동에서 이제 보면 일종의 명상법으로 지관타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앉을 뿐이라는 소리거든요. 지관타자라는 거. 그냥 앉아라. 근데 거기서 앉는다는 것에 방점을 안 찍어도 돼요.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라 이 소리예요. 어떤 의도 깨닫겠다거니 뭘 어떤 상태에 들어가겠다거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미 있는 이대로다. 그러니까 앉을 때는 오직 앉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런 것이 꼭 앉아야만 된다라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몸의 동작을 크게 나눈 게 행주자화거든요.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근데 그 모든 행위가 다 이것이에요. 물속에서 앉아 있어도 물속이고 물속을 걸어도 물속이고 물속에 가만히 있어도 물속이고 물속에 누워도 물속이에요. 어떤 인위적인 거는 예. 그 어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뭘 특별하게 할 건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일체 생각을 좀 쉬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공원 벤치 같은 데 가만히 한 10분, 15분 동안 이렇게 앉아요. 뭐 의도적으로 멍 때릴 필요 없는데 그냥 주변에 새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 숲의 냄새, 보이는 빛깔 여기에 그냥 생각 없이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내면의 소음이 엄청 많습니다. 내면의 소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특히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이 이 진리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자연 그 자체예요. 심지어 도가에서는 그래서 무의자연이 도법자연이 한 소리 보면 저절로 그러한 거예요. 새들의 노래나 꽃들의 형상은 아무 분별이나 의식 없이 저절로 그냥 생명력의 발현이에요. 그 순간 우리도 자연의 일부거든. 자연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인의가 섞여 있어. 말과 개념을 배운 이후에 우리가 생애 최초 시기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게 자아의식이에요. 이 형성된 거고 이게 인위적인 거야. 그래서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항상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경직되고 딱딱하게 굳어요. 우리 현대인들 보면 몸과 마음이 경직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은 활짝 열려있고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일부러서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자기 내면의 소음과 그 자기 외부의 소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 고요해진다는 건 뭐냐면 외부에 있던 것이 내면의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자기도 모르게 자아와 세계를 둘로 나누고 있다가 자아의 문을 연 거예요. 자아의 문을 열고 자아의 공간 속으로 이 외부에 있는 자연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와 자연이 바깥이 안이 되고 안이 바깥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 힐링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예. 그래서 마음을 쉬고 생각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쉬워짐으로써 에너지를, 그게 성명쌍수, 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자기의 생명 에너지를 좀 보존하고 싶다면 그런 휴식을 좀 취해야 돼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애써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뭐 전투적으로 막 새마을 운동 스타일로 오늘까지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무리하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 무리하지 않으면서 생명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에너지 그 자체가 도 그 자체거든요. 살아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담담하다면 담담한 것이고 이게 진동한다고 하면 이건 끊임없이 전율하고 있는 거예요. 전율. 그러면서 이게 환하게 밝아 있는 거고 불꽃처럼 그 기독교 성령의 이미처럼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격정스러울 때는 아주 격정적으로 막 에너지를 막 이렇게 발산할 때는 막 발산할 수도 있고 고요할 때는 저 깊은 물속처럼 한없이 고요해질 수도 있고. 그거 이제 공부하는 사람 당사자가 계속 여기에 이제 그 친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이것을 이제 이해해 가는 거예요. 이해해 가는 거. 아, 이래서 이것이 이러하구나. 그래, 그걸 통해서 자신의 해소되지 않은 의문, 곤란을 자기가 치유하는 거예요. 그 치유됐으면 그런 지견도 같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걸 또 다른 이렇게 하나의 이런 어떤 이론이나 아르마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같이, 제가 맨날 퐁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퐁퐁은 그 음식물 찌꺼기랑 같이 맑은 물에 씻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퐁퐁을 썼지. 퐁퐁 그 자체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향기롭고 색깔이 예쁘다고 해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찌꺼기와 퐁퐁은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본래 상태.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분별심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끝없는 변화를 추구했던 거예요.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실증을 빨리 느끼는지 알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있는 이대로인 것에 대해서 의식은 큰 호감을, 매력을 못 느껴요. 변화를 통해서만, 변화해야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자아가 뭔가 할 일이 있거든. 근데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소멸을 느끼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이런 행위자나 뭔가 이런 에고의식에 많이 의존했거나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일수록 이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것이 점점점 분명해질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소멸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실제로 그런 경계들이 나타나요. 보면 이 공부하는 와중에 불안 증세나 공황 장애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게 뭐냐면 자아가 느끼는 공포심 때문에. 우리
자아는 항상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 보면, 어린애들 키울 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자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성취감이거든요. 뜻한 거. 네. 그 성취감이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뭐 무슨 신경 전달 물질에서 무슨 나오는 뭐 어쩌고 뭐 엔돌핀이 어쩌고 무슨 도파민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자아는 뭔가 성취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는 그 롯데 있잖아요. 롯데타워. 예. 피라미드. 피라미드. 예. 그 다음에 막 무슨 만리장성이니 무슨 아방궁이니 인간들은 자꾸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하면서 뿌듯한 성취감을 느껴요. 평생의 어떤 자기 과업을 성취했다는. 근데 결국 바벨탑 같은 거 세우려고. 그것처럼 한 적 없이. 근데 그냥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그러겠죠.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요. 하다못해 부정적인 감정에도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의지할 것 없다는 것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진짜 그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동안 이제 계속되는 거 공부하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곤란 상태, 혼돈 상태가 와요. 근데 그 혼돈 상태야말로 우리 본연의 상태, 새로운 질서를, 자연스러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분별의식, 분리감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안정감을 가진 자기 생활을 이렇게 해오다가 이 일체가 평등한 어떤 진리에 대한 이제 안목을 얻게 되면서 약간의 곤란이 생기거든. 두 가지, 처음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세계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 구조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통합돼요. 자연스럽게 통합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질서가 오는데 그 과정, 그 한동안은 혼란의 시기, 혼돈의 시기, 카오스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기. 그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펼쳐지는, 심신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가장 훌륭한 공부 자세를 말로 표현한 게 비틀즈의 Let It Be라. 냅두는 거예요. Let It Be. 그것으로 하여금 그저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비인 거예요. 내맡김. 그 내맡김 속에서 나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두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 거인, 거기서 갑자기 그 짐에서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 나는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이면서도 무한한 이 세계, 이 의식 자체이고, 이 의식 자체이면서도 나는 이 의식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개별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모든 신비가들은 결국 이 인생을 경탄하거든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이게 무상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전 요즘 꽂힌 게 아침에 새소리예요. 우리 산 밑에 있으니까 집 밖구리가 아주 시끄러운 새거든요. 그럼 3시 반쯤 되면 잠을 깨요.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근데 새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순간이 제일 편안하고 뭔가 황홀한 순간이에요. 살아있다는 그걸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이에요. 산이라서 새가 더 빨리 올라가요. 진짜 저는 새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4시 반? 저는 새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혼란할 때 깨달음 이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돌아가요.
대부분 돌아가요. 왜냐면 우리는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중독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 가운데 끊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와 똑같아요. 결국에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자아는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친숙한데 의지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비록 이 일체성을 한번 얼핏 봤다 할지라도 다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네. 다시 네, 생각이. 네. 그래서 추구하게 만든다니까. 추구하다 깨달음도 그냥 다시 찾게 만들어요. 그 그것을. 그 기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억은 환상이거든요. 기억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것을 하나의 스냅샷으로 찰칵, 우리 여행지 가서 황홀한 노을 보고 찰칵하면서 그거 맨날 보면서 이때는 좋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환상적인 노을을 봤던 순간도 뭐냐면 지금 여기서 봤거든요. 지금 이 담담함 속에서 그런 감각 현상이 일어났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고정화시켜버려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변하고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끝없이 새로운 순간이 끝없이 새로운 순간이거든요. 끝없이 새로운 순간인데 늘 지금이란 말이에요. 늘 새로운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늘 새로운 순간인데도 늘 동일한 지금이에요. 우리는 아침 8시에 지금, 점심 12시에 지금, 저녁 8시에 지금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지금 한순간밖에 없어요. 늘 지금. 수많은 지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지금, 여기서 옛 사진, 그 사진첩을 보고 있는 사진첩. 그러니까 사진첩에 정신 팔려고 있으면 진짜 이 순간, 이 지금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 심상. 그래서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상이거든요. 상. 이 구마라집은 요걸 모양상 서로상으로 번역했고 그 현장은 여기에 마음심을 해가지고 뭐 산스크리트 자부지간 그 생각 관념 뭐 이런 의미래요. 근데 한자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서로 상이 왜 모양을 상이라고 하냐면 나무목의 눈목이거든요. 눈으로 나무 본다 소리예요. 이게 주관과 객관의 분리를 그러니까 서로라면 둘이 된다는 소리야. 상을 가지면 둘이라고.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그리고 이게 생각이고. 그러니까 서로 삼자 가지고 생각, 분리 뭐 이런 것들을 표현 구마라집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그 상자예요. 평생 분리해. 그래서 그런 상을 버리는 게 제일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 순간 탁 내려보내는 내맡기고 내버리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있는 이 지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현존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노력에 들어가면 그 현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라니까. 그래서 오직 앉을 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도 가지지 마요. 누워있으면 누워있으면 되고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돼요. 있다는 말 있잖아요. 결국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흡사하는 말이 있다예요. 있다. 존재라는 말은 너무 명사형이고 딱딱해요. 너무 관념적이고 한자어라 개념적이고. 근데 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 국어 선생님인지 몰라도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냄새 맡고 있다, 맛보고 있다, 느끼고 있다, 알고 있다 해서 앞에 그게 본영혼, 보조영혼이라고 하거든요. 본영혼은 빼버리라. 그건 차별이니까.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차별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있다예요. 이 있다란 말에 속지 말고 있다가 자기라는 경험이에요. 내가 있다. 그게 있다거든요. 내가가 있다예요. 내가 있다. 둘이 나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있다예요. I equal M인 거예요. 내가 있음이 아니라 나는 곧 있음이라.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맛봐야 됩니다. 근데 개념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단순한 있음의 감각을 맛을 못.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그 비닐 그 음식물 할 때 하는 그 비닐 장갑 있잖아요. 그 얇은 장갑 끼고 만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촉감은 비슷한데 아니야.
비슷한데 여전히 얇은 관념의 막으로 거듭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르마를 홀떡 벗어던지고 진짜 맨살과 맨살, 대상과 맨살이 맞부딪히듯이 그렇게 감각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야. 이러니까 죽어도 모르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심정이 그랬어요. 처음 이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정말 뭐라고 할까. 진짜 거대한 야바위였어요. 이렇게 거대한 야바위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 뭐 앞에서 이렇게 야바위만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숨겨진 게 아니라 전체로 드러난 채로 숨겨졌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찾고 있는 나조차 이 야바이 게임의 일부였어요. 크게 속았습니다. 미혹했던 거예요. 서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조크. 우주적인 농담이다. 자기가 자기를 찾는다는 게 우주적인 농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찾는 구도자의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찾는 사람에겐 찾아야 될 게 연기적으로 나타나요. 허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찾는 마음이 쉬워져야지만이 찾는 자도 찾아야 될 것도 본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본래 부족, 본래 완성, 본래 구원이란 말이 모든 종교 신비주의자가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가 결국 이걸 가리켜요. 본래 지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 줄 몰라서 처음엔 자기를 따로 두고 바깥으로 그걸 바깥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로 두기 때문에 이것이 바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인데 자기 내면이자 외면이자 인체가 이건데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지구 반대편을 날아가도 난 내 눈앞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가 늘 지금 여기였어요. 그래서 몸을 분리된 하나의 개체인 이 몸을 기준으로 하면 동서남북이 있어요. 한국 있고 미국 있고 다 따로 있지만 이 전체의 이 시야 전체의 입장에서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나 늘 여기야. 모든 시간이 지금이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조 법연선사 고봉원묘가 5조 법연선사 진영에 쓰여진 글을 보고 깨졌다고 하거든요. 예? 송장 끌고 댕기는 놈이 뭐냐라는 화두가 깨졌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다. 그 순간 이놈이다 소리에 그게 어떤 격발장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탁 이게 그게 인연인 거예요. 시절인 거예요. 그런 어떤 한 생각이나 한 대상, 한 작용을 통해서 본래 있던 이 형상 없는 것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거예요. 절대 깨달음의 경험은 능동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깨달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도노라고 서든이란 말을 쓴 거예요. 문득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점점 의식이 그래서 짧은 순간 진짜 모든 것을 갑자기 다 알아버린 심리인 것 같아요. 짧은 순간, 찰나적인 순간 모든 것이 명백해. 근데 이성은 우리의 분별심은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한참 몇십 년 지나야지 그제서야 하면서 이 아주 느림보 거북이 같은 분별심이 그제서야 이것을 납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과거의 어리석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겨워요. 매일 이거니까 분별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지겨운 노릇일 수도 있는데 근데 견디고 버티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것이 또 다른 이제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부분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줘요.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구별하는 안목을 얻게 되듯이
여기에 보면 처음에 이 부딪히고 보면은 거칠게 크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이거 다 내가 다 알았다 싶은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여전히 미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미세한 부분을 보고 발견하면서 그 안목의 그 변화를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하는 즐거움이죠. 그 안목의 변화를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보통 아마추어 수준의 취미 생활에서 일종의 전문가 수준의 취미 생활 되면은 그 뭔가 그 아마추어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나 그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원리나 법칙에 대한 이해도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있죠.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생해요? 재미가 없으면. 은근한 맛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로맹 롤랑의 베토벤 전기 참 좋아했거든요. 그게 매혹된 영혼이 매혹된 영혼. 영어 제목이거든. 우리말로는 매혹된 영혼. 음악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그래서 나중에 청각 베토벤 이야기인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 문고본으로 그걸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한 분야에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어는 이정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용어를 통해서 실제 이 자기 체험, 자기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정표만 읽는 사람은 마치 그런 거야. 고당봉 8km 이거 보면서 이게 뭐야? 근데 고당봉 8km라는 이정표를 통해서 고당봉에 도달한 사람은 이정표는 까맣게 있죠. 예? 이 고당봉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고당봉이라는 곳에 그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지. 근데 고당봉 8km 지도를 통해서 고당봉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 실물의 그 다양한 측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구경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사진과 지도, 그림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실제 고당봉의 경험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 보라고. 그러면 그리고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같은 그 고당봉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의 일부를 얘기해보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 근데 사람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경험을 누구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이건 줄 몰라. 자꾸 따로 듣고 그 사고방식 바꾸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그 간격을 탁 좁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간격을 유지한 채로 이 말을 새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오히려 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몰라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요. 완전히 모르는 상태가 뭐냐면 그냥 있는 이 상태거든요. 아무 내용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한 상태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있잖아요. 우리가 모라의 상태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나인가 뭐 무슨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나고 뭐 그런 식의 그런 거예요. 자아 경계선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애달프게 자기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끄달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지금 저는 말은 못해요. 근데 상당히 이렇게 자기 육체 또는 어떤 우리가 보통 익숙했던 이쯤 여기 있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수렴하는 에너지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 바뀐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어디까지가 나은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이 몸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거의 일상적이에요. 거의 일상적.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무아의 경지시. 무아의 경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경험되는 것을 자꾸 착각해요. 자기라고. 제가 오늘 그런 말도 썼는데, 시계나 반지 같은 걸 차고 있으면 시계나 반지는 늘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되잖아요. 마치 그것을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과 똑같다. 몸을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은 시계나 반지가 늘 자기한테 떨어져 있지 않고 의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과 똑같다. 그 시계나 반지가 의식되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도 의식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지를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메커니즘에 속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거의 깨어있는 시간에 대부분 의식되기 때문에 몸하고 동일시하는데,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의식될 때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지면 몸은 사라졌어요. 그 육체가 사라졌다는 경험을 한 사람 제법 많아요. 예?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도 자기 몸을 못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진짜 정신이 확 어디로 달아나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예? 그 10대 청소년들, 남자들은 10대 때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싸움할 때. 그때 몸을 못 느껴요. 예? 아니면 축구, 아주 격렬한 운동할 때 몸을 못 느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코피 터지고 어디 부러져야지만이 너 피난다 하면 그제서야 감각이 싹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펄썩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렇게 어렵게 경험 안 하는 게 우리가 잠들면 낮잠 자봐요. 몸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되는 것에 끄달려 있던 에너지가 의식 그 자체로 돌아왔을 때 그게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굶고도 한 달, 몇 달을 견뎌도 잠 안 자고는 한 달을 못 버텨요. 왜냐면 거기서만 우린 쉴 수 있고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잠을 이렇게 저절로 잠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서 망상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보충할 그 시간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지인은 꿈이 없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잠을 안 잔다 소리가 확실히 의식이 쉬어지면 그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를 오히려 그냥 더 활동한 데 쓰지.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질, 창의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이 공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창조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생각 속에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발상 같은 거 보면 그냥 뭐 산책하다가 가만히 쉬다가 또는 낮잠 잠깐 들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버뜩 떠오르는 거죠. 의식이 쉬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방법도 써봤어요. 좀 지금 생각하면 낯간지러운데 가만히 마주보고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아, 이거 전달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네. 1개월 한번 자각해 볼 때, 근데 그것도 제법 효과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이 근데 완전 순간 딱 쉬어지. 네. 눈만 바라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술잔을 마주보고 하룻밤 뭐라 그러면 진짜 모라 상태가 될 거예요. 이제 그만 마무리 짓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 편집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왜요?